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견과류,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70세 넘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손에 들고 계신 그 견과류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응급실에 75세 김 할머니가 실려 오셨습니다. 증상이 뭐였는지 아세요? 갑자기 심장이 마구 뛰고 숨이 차서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에 얼굴은 창백하고 손발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급히 심전도를 찍어보니 심장 부정맥이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할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특별히 드신 음식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약을 드셨나요? 그런데 할머니 대답이 이거예요. 아니요, 저는 건강관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 TV에서 견과류가 좋다고 해서 매일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할머니는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신 건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겁니다. 혈액검사 결과를 보니 혈중 칼륨 수치가 7점이었어요. 정상이 5.5 이하인데 말이죠. 이 정도면 심장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75세 이상 어르신 절반 가까이가 3개 이상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고 특히 고혈압이 69%입니다. 여기에 신장 기능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은 70%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립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견과류를 건강식품으로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TV에서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니까요. 견과류 드세요. 심장에 좋아요. 혈관에 좋아요. 치매 예방에 좋아요. 맞습니다. 젊은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70세가 넘어서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한테는 어떨까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견과류 속에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인이라는 미네랄도 들어있고요. 젊고 건강한 콩팥은 이걸 잘 걸러내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콩팥의 기본 단위인 사구체가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70대가 되면 전성기의 70% 수준까지 떨어져요. 이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견과류를 매일같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이 감당을 못합니다.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심장이 영향을 받습니다. 김할머니처럼 부정맥이 생기고 심하면 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견과류만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관절이 아프니까 진통제를 드세요.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소염 진통제 말입니다. 이게 콩팥 혈관을 좁게 만들어요. 여기에 견과류까지 드시면 콩팥한테는 이중 타격입니다. 김할머니도 알고 보니 관절염 약을 3년째 드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콩팥이 망가지면 투석을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몇 시간씩 피를 거르는 기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김할머니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응급투석 1번으로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늦었어도 돌이킬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70세 넘으시면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견과류 3가지가 뭔지, 그리고 반대로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견과류 3가지는 뭔지 말입니다. 또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진통제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콩팥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나왔는데도 왜 안심하면 안 되는지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숫자 1, 딱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70세 넘으신 분들이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견과류 3가지입니다. 먼저 브라질 너트입니다. 여러분, 브라질 너트 단 한 알만 드셔도 하루 셀레늄 권장량을 초과합니다. 셀레늄이 뭔지 아시나요?
소량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좋은 미네랄이에요. 그런데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콩팥이 약한 분들한테는 치명적이에요. 셀레늄이 과다하면 콩팥의 세뇨관을 직접 손상시켜 사구체 역과율이 한 달 만에 급락합니다. 브라질 너트를 계속 드시면 이 수치가 한 달 만에 10 이상 뚝 떨어질 수 있어요. 게다가 브라질 너트에는 인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이 과하면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뼈가 약해지고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70세 넘으시면 넘어져서 골절되면 회복이 정말 어렵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브라질 너트가 그 위험을 키우는 겁니다. 두 번째, 땅콩입니다. 땅콩은 두 가지 이유로 위험해요. 첫째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입니다. 땅콩은 다른 견과류보다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요. 눈에 안 보여도 미세한 곰팡이 독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콩팥 세포를 손상시켜요. 젊은 사람은 간이 이걸 해독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간 기능도 떨어져 있어서 해독이 잘 안 됩니다. 결국 콩팥이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둘째는 나트륨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땅콩 대부분이 볶음 땅콩이에요. 소금 간이 되어 있습니다. 한 줌만 드셔도 나트륨이 300mg 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콩팥이 약하신 분들은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해요. 그런데 땅콩 몇 번만 집어 드셔도 그 절반이 훌쩍 넘어가 버립니다. 나트륨이 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콩팥은 혈압에 아주 민감한 장기예요. 콩팥 안에 있는 미세한 혈관들이 고혈압으로 손상을 받아요. 그럼 콩팥 기능이 더 떨어지고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압이 더 오르고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김 할머니가 바로 이 상태였어요. 매일 땅콩을 한 줌씩 드셨는데 혈압이 16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피스타치오입니다.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피스타치오는 칼륨 폭탄이거든요. 28g, 그러니까 한 줌 정도만 드셔도 칼륨이 291mg 들어있어요. 다른 견과류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칼륨이 왜 위험한지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정상적인 콩팥은 칼륨을 잘 배출해요. 혈중 칼륨 농도를 3.5에서 5.5 사이로 딱 맞춰줍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을 못 내보내요. 그럼 혈액 속에 칼륨이 쌓입니다. 이게 6.0을 넘어가면 위험 신호예요. 7.0을 넘어가면 심장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칼륨이 높아지면 심장 근육의 전기 신호가 엉망이 돼요. 그래서 부정맥이 생기는 겁니다.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거나 반대로 너무 느리게 뛰거나 아예 멈춰버릴 수도 있어요. 김 할머니가 응급실에 오셨을 때가 바로 이 상태였습니다. 칼륨 수치 7점이 심전도에서 심실세동 전 단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콩팥이 나빠진 분들은 칼륨뿐만 아니라 인도 못 내보내요. 인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보통 가려움증이 아니에요. 피부 겉이 아니라 뼈 속, 살 속이 가려운 거예요.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밤에 더 심해집니다. 이게 바로 신장성 가려움증입니다. 요독과 인 수치가 높아진 신호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인은 100% 흡수됩니다. 햄, 소시지, 콜라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런데 견과류 속 식물성인은 다릅니다. 피테이트라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흡수율이 30%에서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견과류의 인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콩팥이 약한 분들한테는 그 30%도 큰 부담입니다. 게다가 피스타치오처럼 칼륨까지 많으면 이중 타격이에요. 인과 칼륨이 동시에 쌓이면 콩팥은 완전히 마비 상태가 됩니다. 김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건강하려고 매일 챙겨 먹었는데 이게 독이었다니 억울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억울해 하실 필요 없어요. 몰랐던 거예요. 지금이라도 아셨으니 다행입니다. 지금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 주변의 어르신들, 부모님,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브라질너트, 땅콩, 피스타치오 이 세 가지만 피하셔도 콩팥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견과류를 아예 안 먹어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견과류가 따로 있어요. 지금부터 그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칸입니다. 여러분, 피칸은 견과류 중에서 콩팥에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칼륨과 인 함량이 최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피스타치오가 28g당 칼륨 291mg인 반면 피칸은 116mg밖에 안 돼요. 절반도 안 됩니다. 인도 마찬가지예요. 브라질너트나 땅콩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피칸의 진짜 힘은 따로 있어요. 바로 항산화 지수입니다. ORAC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식품의 항산화 능력을 측정하는 겁니다. 피칸은 모든 견과류 중에서 이 수치가 가장 높아요. 항산화 성분이 많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콩팥의 사구체에서 일어나는 염증을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콩팥이 나빠지는 과정을 보면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면서 시작돼요. 미세한 혈관들이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그럼 혈액 역과가 안 되는 거예요. 피칸의 항산화 성분은 이 염증을 막아줍니다. 사구체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피칸을 신장 맞춤형 견과류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헤이즐넛입니다. 헤이즐넛은 비타민 E와 망간이 아주 풍부해요. 이 두 가지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릴게요. 콩팥 안에는 정말 미세한 혈관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혈관 벽을 내피세포라고 부르는데 이게 손상되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요. 혈류가 줄어들면 콩팥 기능이 떨어집니다. 비타민 E는 이 내피세포를 보호해요. 혈관 벽이 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거죠. 망간은 혈류 흐름을 개선합니다. 혈관이 탄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요. 그래서 헤이즐넛을 드시면 콩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호박씨입니다. 호박씨의 가장 큰 장점은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이 많으면 신장 결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콩팥에 돌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소변이 막히고 콩팥이 붓고 심하면 감염까지 생깁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은 칼슘이 뭉쳐서 돌이 되는 걸 방지해요. 콩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단 호박씨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만성신부전사기 이상이라면, 그러니까 콩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진 상태라면 인 수치를 체크하면서 드셔야 합니다. 호박씨도 인이 어느 정도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1기, 2기, 3기 정도시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 권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견과류도 잘못 드시면 소용없어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무조건 무염이어야 합니다. 소금 간이 되어 있는 견과류는 절대 안 됩니다. 포장지를 꼭 확인하세요. 로우 또는 로스티드 노솔트라고 써 있는 걸 사셔야 해요. 소금 간 된 거 드시면 나트륨 때문에 콩팥에 바로 부담이 갑니다. 둘째, 섭취 시간을 지키십시오. 언제 드시는 게 좋을까요? 식후 1시간 뒤입니다. 왜 그럴까요? 위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예요. 공복에 견과류를 드시면 위산이 과다 분비될 수 있어요. 그럼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됩니다. 식후 1시간 정도 지나면 위장이 안정된 상태니까 그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셋째, 분산 섭취가 핵심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드시면 안 돼요. 콩팥의 미세 여과망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루 섭취량을 아침과 오후 2번으로 나눠서 드십시오. 예를 들어 피칸 10알이 하루 권장량이라면 아침에 5알, 오후에 5알 이렇게 나눠 드시는 겁니다. 그럼 콩팥이 천천히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넷째, 반드시 물을 함께 드십시오. 견과류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요. 특히 호박씨나 피칸 같은 거 말이죠. 식이섬유는 좋은데 수분이 부족하면 오히려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견과류 드실 때마다
물 한 컵을 꼭 마시세요. 물이 신장력과 압력을 도와줍니다.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게 해줘요. 여러분, 70세 넘으시면 하루 견과류 양을 30g 미만으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한 줌보다 조금 적게요. 손이 작으신 분은 한 줌 정도, 손이 큰 분은 반 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욕심내지 마세요. 적당히 드시는 게 콩팥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견과류만 조심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약, 진통제 말입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관절이 아프시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시죠? 그래서 진통제 드십니다.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소염 진통제, 엔세이드라고 부르는 약이에요.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디클로페낙 같은 거 말입니다. 이 약들이 콩팥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이 진통제들은 콩팥으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요. 혈류가 줄어들면 콩팥 세포가 산소를 못 받습니다. 그럼 세포가 죽기 시작해요. 이게 급성 신손상입니다.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급성 신손상 환자의 20% 이상이 이 진통제 때문에 생깁니다. 20%예요, 여러분. 5명 중 1명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으니까 안전한 줄 알고 계세요. 김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관절염 때문에 진통제를 3년째 드셨대요. 매일 2알 식요. 여기에 브라질 너트, 땅콩, 피스타치오까지 드셨으니 콩팥이 버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진통제가 콩팥 혈관을 좁히고 견과류에 칼륨이 쌓이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면 콩팥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선생님, 그럼 관절이 아픈데 어떻게 하나요? 제가 답했습니다. 할머니, 진통제 말고도 방법은 많아요. 물리치료도 있고 운동도 있고 체중 관리도 있어요. 정 안 되면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건 콩팥에 훨씬 덜 부담돼요. 여러분, 오늘 영상이 정말 유익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이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시면 되는지 하루 루틴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서 메모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침 9시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시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예요. 피칸 5알을 드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물 한 컵을 함께 마시세요. 200ml 정도면 됩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피칸을 천천히 씹으면서 드시고 물은 한 모금씩 나눠서 마시는 겁니다. 급하게 마시지 마세요. 오후 3시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예요. 이때는 헤이즐넛 7알과 호박씨 1스푼을 드십시오. 호박씨 1스푼은 대략 10g 정도 됩니다. 티스푼으로 수북하게 1스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 한 컵을 꼭 함께 드세요. 호박씨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물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녁에는 어떻게 하느냐? 견과류는 드시지 마십시오. 저녁에는 콩팥이 쉬어야 할 시간이에요. 대신 수분 섭취만 하세요. 물이나 보리차 정도면 좋습니다. 단,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돼요. 저녁 7시 이후로는 수분도 적당히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시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하루 루틴을 지키시면 콩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견과류의 좋은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김 할머니도 지금 이 루틴을 실천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3가지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원래 아몬드랑 호두를 먹었는데 이것도 바꿔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아몬드와 호두는 브라질 너트나 땅콩, 피스타치오만큼 위험하지는 않아요.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콩팥 기능이 괜찮으신 분, 그러니까 EGFR이 60 이상이신 분들은 적당량 드셔도 됩니다. 하루에 아몬드는 10알 이내, 호두는 3개에서 4개 정도면 안전합니다. 호두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에 좋아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끊으라고는 안 합니다. 다만 칼륨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양을 제한하시는 거죠. 만약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 EGFR이 45 이하이신 분들은 피칸과 헤이즐넛 위주로 바꾸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최근에 검진받았는데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콩팥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이어도 콩팥이 나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량이 적으신 어르신들은 더 그래요. 왜 그럴까요?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나오는 노폐물이에요. 근육이 많으면 크레아티닌도 많이 나오고 근육이 적으면 적게 나옵니다. 70세 넘으시면 근육량이 젊었을 때보다 30% 이상 줄어들어요. 그럼 크레아티닌도 적게 나오니까 검사 수치는 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검사가 있어요. 시스타틴C 검사입니다. 이건 근육량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콩팥 기능만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진짜 신장 나이를 알 수 있는 거죠. 다음에 병원 가시면 선생님께 시스타틴C 검사 좀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비용은 조금 더 들지만 정확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요즘 몸이 자꾸 가려운데 이게 신장 때문일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장성 가려움증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일반 가려움증과는 증상이 달라요. 첫째, 피부에 발진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둘째, 가려운 위치가 피부 겉이 아니라 깊은 곳이에요. 뼛속, 살 속이 가려운 느낌입니다.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셋째, 밤에 더 심해집니다. 자려고 누우면 가려워서 잠을 못 자요. 이 세 가지 증상이 있으시면 신장성 가려움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건 요독과 인 수치가 높아진 신호거든요. 빨리 병원 가서 혈액 검사 받으셔야 해요. 방치하면 콩팥이 더 나빠집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콜라나 주스 같은 거 자주 드시나요? 이것도 콩팥한테는 독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콜라나 주스에는 액상과당이 들어있어요. 이게 요산을 높입니다. 요산이 높아지면 콩팥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요. 신경화증이라고 부르는 병이 생기는 거죠. 혈관이 굳으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줄고 콩팥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단 음료는 되도록 피하세요. 물이나 보리차가 가장 안전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할머니가 응급실에서 퇴원하시고 나서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실천하셨어요. 브라질너트, 땅콩, 피스타치오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대신 피칸과 헤이즐넛, 호박씨를 루틴대로 드셨고요. 진통제도 타이레놀로 바꾸셨습니다. 3주가 지났어요. 할머니가 다시 오셔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EGFR 수치가 52에서 58로 올라갔어요. 6이나 올랐습니다. 칼륨 수치도 7.2에서 5.1로 정상화됐고요. 얼굴의 부종도 많이 빠졌어요. 무엇보다 할머니께서 기력이 돌아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뿐하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식단 관리의 힘입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매일 드시는 음식이 더 중요해요. 특히 견과류처럼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지금 당장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 남기신 분들끼리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자, 여러분, 오늘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딱 3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브라질너트, 땅콩, 피스타치오는 70세 이후 콩팥의 적입니다. 당장 끊으십시오.
둘째, 피칸, 헤이즐넛, 호박씨로 바꾸시고 관절염 약으로 드시는 엔세이드 진통제도 반드시 주의하십시오. 셋째,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이어도 안심하지 마시고 시스타틴C 검사로 진짜 신장 나이를 확인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견과류 몇 가지만 바꾸고 진통제 조심하고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콩팥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